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은 전기기사 2021년도 3회차 문제, 즉 전기기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삼상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병렬 운전이라고 그랬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첫 번째, 뭐가 같아라? 극성이 같아라. 근데 이때 극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극성 또는 가극성, 즉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1, 2차에 전격 전압을 일치시켜라.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Z 값을 일치시켜라. 이런 내용도 있겠죠. 네 번째,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를 일치시켜라 라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요거 하나 빠먹었죠.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권수비를 일치시켜라. 되게 중요하죠. 권수비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뭐예요? 단상과 삼상 모두 공통이 되는 거죠. 자, 삼상의 경우 여섯 번째 뭘 갖다 일치시켜라? 상회전 방향을 일치시켜라. 일곱 번째, 각변이를 일치시켜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 다 몇 번이 됩니까? 각변압기의 1차와 2차의 선관전압의 위상변이가 다를 것이 아니라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다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속도 제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직권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직권. 그럼 직권은 일반적으로 속도 제어를 할 때는 분류 저항기에는 뭐냐면 기동 저항기를 말하는 건데, 이 기동 저항기를 어디에 연결시켜요? 전기자에 연결시키는데, 자, 이 전기자에 연결시킬 때 얘는 직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직권은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전기자나 계자와 일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이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 전류, 즉 계자 전류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자 전류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무슨 값이 조정된다? 자속 파이가 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속 파이가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제어를 쓴다? 얘는 계자 제어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나 몇 번이 됩니까? 얘는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얘는 뭐 그다지 사실은 뭐 비중이 되게 높은 문제는 아닌데,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성 곡선 몇 가지 배웠습니까? 크게 세 가지 배웠죠. 하나는 무부하 특성 곡선, 또 하나는 부하 특성 곡선, 세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 배웠는데, 자, 얘는 문제를 읽어볼게요. 특성 곡선에서 각각에 대한 항목이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르라 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1번 볼게요. 외부 특성 곡선. 얘는 뭐의 관계? I와 V의 관계. 맞습니다. 2번 부하 특성 곡선은 IF와 V의 관계. 맞죠? 자, 내부 특성 곡선 일단 패스. 4번 무부하 특성 곡선은 뭐가 됩니까? IF와 E의 관계. 그러면 1, 2, 4번이 다 맞는 말이죠. 내부 특성 곡선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무부하 전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뭐다? 아,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도 아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I 값하고 E 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번 다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입니다. 그냥 3번 문제는 1번, 2번, 4번에 대한 즉 외부 특성, 부하 특성, 무부하 특성만 잘 보시고 나머지 문제 하나는 맞으면 맞는 거. 나머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내부 특성 곡선은 그다지 중요한 특성 곡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그냥 나머지 세 개 쪽으로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봤더니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60Hz의 600rpm이 무슨 값?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자, 기동용 유도전동기니까 얘는 뭐에 관한 겁니까?
동기전동기 기동법에 관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에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타기동법, 즉 기동 전동기를 이용한 기동법이 되는 거죠. 기동 전동기법. 그때 누구를 쓴다 그랬습니까? 이때는 유도 전동기를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경우 N은 NS의 1-S 값의 속도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 다시 한번 풀어주면 NS-S의 NS 값입니다. 즉, 자, 이 문제상에서 보시면 동기전동기의 속도와 유도전동기의 속도값은 항상 얼마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극수로 동일 극수로 운전하게 되면 N과 NS는 누가 더 빠르다? 얘가 훨씬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동법이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전동기의 속도를 전격 속도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값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속도가 느리니까 얘는 전격 속도까지 못 올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라? 동일 극수 상태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2극 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동기 속도가 얼마 나옵니까? P는 120F에서 얼마가 나온대요? 600rpm이 나온대요. 600rpm에 P가 몇 극? 몰라요. 그 다음에 120 곱하기 60이 되니까 이때 P가 얼마가 나와야지 600이 나옵니까? 이때 P는 몇 극이 나와요? 12극이 나오면 얼마가 나온다? 6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극 나왔다고 4번 12극 요거 딱 찍어버리시면 네, 4번 문제는 틀린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보다 항상 얼마큼 적게? 2극 적게 만들어야지 유도전동기는 기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극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10극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답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4번 답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 2021년도 2회인가 1회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뭘 연결됐대요? 이번에 2회 때는 우리 어떤 문제였습니까? 얘는 병렬 문제였고 이번에는 진열 문제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다이오드를 연결할 때 자,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와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얘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요. 얘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5번 답은 4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왜? 얘는 직렬이니까 5번 답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뭐에 관한 문제? 2차 기전력의 주파수, 즉 회전할 때 주파수값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극의 60Hz, 즉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되니까 얘는 4에다가 120 곱하기 60을 해주시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1800rpm이 나옵니다. 자, 이때 회전수가 얼마 나옵니까? 1700 25rpm이 나오니까 이때 슬립은 ns분의 ns-n 값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걸 계산해 주시면 1800에 1800 마이너스 1700 25가 되니까 이때 슬립 얼마 나옵니까? 얘는 0.0417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차 측의 기전력의 주파수, 즉 F2S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F2S 값은 SF2 값이나 또는 SF1, 즉 얘는 회전시가 아니라 정지시의 2차 측 주파수, 얘는 전원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0.0417 곱하기 F1이 얼마였습니까? 60Hz니까 요거에 대한 주파수 값은 얼마가 나옵니다? 약 2.5Hz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6번 답 몇 번입니까?
1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압이 일정할 때 부하 토크가 2배로 증가하면 부하 전류는 몇 배가 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전동기예요? 분권 전동기입니다. 자, 분권 전동기에는 특성 자체가 토크가 뭐가 됩니까? K 파이 IA니까 결과적으로 토크 T가 뭐에 비례한다? IA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부하 토크가 몇 배? 2배가 됐으니까 이때 부하 전류. 자, 근데 얘는 전기자 전류인데요?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IA는 I 플러스 자, 전동기니까 뭐가 됩니까? I는 IA 플러스 IF가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값은 얘보다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은 값이죠. 반대로 부하전류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한다? 특성 생각할 때는 웬만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는 I하고 뭐하고 IA하고 거의 같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IA가 몇 배 되는 거예요? 자, 토크가 2배 됐으니까 IA도 2배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I 값도 몇 배가 될 수 있다? 약 2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슬립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다음 중 슬립 측정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슬립 측정하는 방법 말고 다른 걸 골라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무슨 방법이라는 거예요?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 첫 번째, 뭘 쓴다? 수화기법을 쓴다. 두 번째, 직류 밀리볼트 계법을 쓴다. 다음 세 번째, 스트로보스코프법을 쓴다. 자, 요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차 지나가면 속도 쭉 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즉, 슬립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측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도를 측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얘는 따로 하나 기억해 주세요. 다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에 넣어 있는 프로니 브레이크법은 뭐를 측정하는 거다? 얘는 토크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답 몇 번이니까 아닌 거 골라냈으니까 8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 풀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적용만 잘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9번 문제는 뭐를 적용할 거냐? 얘는 PU법을 적용할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뭘 계산할 거냐? 출력값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출력값 P는 XS에 EV에 사인 델타 값인데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최대 출력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최대 출력이란 델타가 얼마일 때? 90도일 때 값이기 때문에 이때 최대 출력 값을 계산해 보면 XS의 EV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U법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주어졌냐면 지금 문제상에서 정격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주어졌다? 0.8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비돌극형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죠. 여자를 전격 상태로 유지할 때 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은 얼마냐고 그랬고요. 자, 지금 전격 전압이 6,600이 주어졌고 전격 출력이 만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전격 역률이 0.8인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유효분의 값이 이 전압 V를 뭘로 잡는 거예요? 1로 잡아주면 유효분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8이 됩니다.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는 세타가 아니라 델타가 되겠죠. 그죠? 자, 아니죠. 여기 위상각으로 따지니까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0.8, 유효분에 대한 값이 0.8이라는 얘기는 무효분은 이게 1일 때 얼마 나오는 겁니까? 얘는 0.6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한 상의 동기 리액턴스 값을 PU법으로 적용하면 0.9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분에서 동기분, 즉 무효분에서 동기 리액턴스, 얘도 마찬가지로 무효분의 지상분이 되는 거죠. 지상분을 더 더해주면, 그러면 여기가 얼마큼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이
0.9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뭘 계산해라? 기전력 값을 따로 계산해봐라 이 말이죠. 요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2는 루트 0.8의 제곱 플러스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요. 그쵸? 얼마가 됩니까? 0.6 플러스 0.9의 제곱값으로 쓰시면 이때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7PU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기존에 지금 전격 출력이 얼마예요? PN 값이 얼마 나왔냐면 1000kV인데, 자, 얘를 가지고 이제 PU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대 출력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XS의 이 V 값에다가, 자, 요것만 놓고 본다면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XS라는 거 얼마큼 증가했다 그랬습니까? 0.9만큼 증가했다 그랬고요. 이때 PU법을 썼을 때 비유된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 값이고요. 자, PU법 쓸 때 우리 V 값은 얼마나 잡았어요? 1로 잡았죠. 1로 잡았습니다. 자, 근데 요거 적용시켰을 때의 전격 용량, 이거 전의 값이, 즉 원래의 0.8의 V 값이 1이 적용됐을 때 전격 용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이 되는 거죠, 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맥스 값은 얘를 전부 다 무슨 값으로? PU법으로 쓴다고 한다면 무슨 값을 곱해라? 전격 값을 곱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옵니까? 18,809 kV가 나온다는 얘기죠. 킬로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면 단위 값으로 우리가 영육까지 다 적용시킨 거니까 킬로와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값을 갖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환산을 시켜서 문제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즉 PU법을 여기서는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9번 답 2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단상 반파 정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직류의 평균값, 직류전압 평균값, 즉 ED 값이 얼마 나왔다? 210V 나왔다는 거죠. 이때 2차 전압의 시료값은 얼마냐? 즉 이 값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부하는 순정이라고 그랬고요. 중요한 건 전압 강화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평균값, 즉 직류 전압 값은 얼마가 계산될 수 있습니까? 파이분의 루트 2의 2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은 파이분의 2 n 값으로 나타냅니다. 자, 근데 우리 요거 표현 방법을 좀 잘 보겠습니다. 자, 파이분의 2m이라고 나타내면 얘는 무슨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2n 값은 즉 최대값인데 어느 부분의 최대값? 교류 측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2라고 표시되는 부분은 교류 측의 시료값이라는 거죠. 이 d라는 값은 직류 측의 무슨 값으로? 평균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요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 반파 정류회로라는 건 결과적으로 입력은 교류가 될 것이고 출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은 직류가 되는 거죠. 즉 얘는 교류 측, 즉 어디 부분입니까? 입력 측에 대한 시료값이 되는 거고, 이 직류 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 측에 대한 시료값이 된다는 것도, 평균값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단상 반파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얘는 0.452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상에서는 뭐가 주어졌느냐? 다이오드 전유기, 즉 다이오드에서 뭐가 주어졌다? 전압 강화가 주어졌다. 우리 전압 강화를 E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전압 강화가 주어졌을 때의 직류값은, 직류축 값은 어떻게 계산된다? 파이의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전압 강화를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계산된 값으로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뭐 구하라고 그랬나요? 2차 변압기 시료값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2는 자, 요것도 파이분의 루트 2 계산하기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2D는 0.452에 요거 눌러보시면 0.45 나온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2는 0.45분의 2D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교류 측의 시료값, 즉 2차 전압에 대한 값은 얼마가 나온다? 0.45의 평균값이 210V가 나왔고요. 전압가가 얼마 존재한다? 15V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얘는 500V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다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겠죠. 11번 갑니다. 자, 11번 문제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변압기의 절연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압기 절연류가 해야 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연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절연작용이 우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식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냉각작용이 우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변압기유라는 거는 변압기 탱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위로 뜰 것이고 온도가 내려가면 밑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잘 섞여야 된다는 얘기죠. 잘 섞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대류 활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대류가 잘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얼면 안 되고요. 굳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얼면 안 된다. 응고점은 낮을 것. 즉 어느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죠. 굳으면 안 된다. 점도가 낮을 것. 그 다음에 실제 변압기는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뭐 100도, 95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니까 뜨거운 온도, 높은 온도에서 불 붙으면 안 돼요. 즉 불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을 갖다가 바꿨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불 붙는 온도가 즉 인화점이 높을 것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 가지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가볼까요? 점도가 클 것. 점도가 크다는 얘기는 잘 굳는다는 얘기죠. 답 바로 나오네요. 1번입니다. 2번 응고점이 낮을 것, 인화점이 높을 것, 절연력이 클 것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1번 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시간 꽤 오래 걸리는 문제죠. 실제 실기 쪽이나 나오면은 상당히 땡큐할 문제인데 예, 필기 쪽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구하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 전일 효율을 계산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게요. 전일 효율은 자, P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무슨 값으로 24 PI 플러스 그 다음에 전부하 동선 PC 값.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용한 시간만큼 곱해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시간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위에는 H 곱하기 PA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죠? 첫 번째 출력값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얘가 실제
출력값입니다. 그러면 출력값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변압기를 갖다가 24시간 동안에 사용한 시간만큼만 적용하면 되는 거고, 사용한 시간만큼에서도 뭐가 적용됩니까?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실제로 전기를, 즉 전류를 사용하면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율을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자, 문제상에서 출력값 적용을 시키려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무부하로 몇 시간 썼대요? 10시간 썼다는 얘기죠? 그럼 무부하로 10시간 썼다는 얘기는 출력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2분의 1 부하로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1일 때로 얼마 썼대요? 얘는 8시간 썼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전부하입니다. 즉 풀부하로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0.8로 몇 시간 썼다고 그랬습니까? 6시간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상에서 24시간 동안 따져보니까, 자,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얘 몇 시간 썼다고요? 10시간 썼대요. 그러면 총 시간은 24시간이 맞죠? 그러면 실제 사용된 출력값은 요 두 가지의 값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됩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즉 PA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1일 때 1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2분의 전부하니까 PA에 곱하기 0.8로 해서 계산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출력값은, 각각의 사용되는 출력값은 뭐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 시간을 곱해줘야겠죠? 곱하기 얘는 8.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얘는 PA에다가 곱하기 0.8에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출력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PA에는 뭘 집어넣어 준다? 전격 출력값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880kWh가 나옵니다. (880kWh) 자, 그 다음에 철손 보겠습니다. 자, 철손은 24시간을 부하가 있던 없던 계속 레디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24시간 동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소는 24 PI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느냐? 24 곱하기 1 값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24 킬로와트 아워 값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자, 동손이 나오는데 동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각각 발생되는 동손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볼게요. 얼마입니까? 무부하로 10시간. 무부하로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부하가 안 걸렸기 때문에 동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분의 1 전격으로 2분의 1 부하에서 몇 시간 사용했습니까? 얘는 8시간. 자, 동선 부하율에는, 역률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동선이라는 애는 PC라는 애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부하율에 영향을 받는다. 즉 n분의 1의 제곱값이 되는 거죠. 즉 n분의 1의 제곱에 PC 값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전부하 동선이 얼마였죠? 1.25죠. 1.25 곱하기 몇 시간 썼다고 그랬습니까? 얘가 8시간 동안 썼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얼마큼 썼대요? 전부하로, 풀부하로 몇 시간 썼다고 그랬습니까? 얘를 갖다가 6시간 썼다고 그랬으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5 곱하기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동손값 두 개를 더해 보시면, 즉 요 값하고 더해 보시면 얼마 나온다? 10kWh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 다 계산해 보시면, 자, 전부하 효율은, 전일 효율은 출력값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880 플러스 철손값 얼마 나왔다고요? 24. 동손값은 10이 나왔다는 얘기죠. 요거 분의 뭐가 됩니까? 880 곱하기
100이 되니까 이때 출력 효율값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96.3%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번 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96.3%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12번 답 4번이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삼상 유도운동기에서 고조파의 회전자기가 기본파의 회전자기의 방향과 무슨 방향을 했어요? 역방향인 고조파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요거 볼까요? 고조파의 영향. 그럼 고조파부터 써주세요. 우리 홀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몇 사? 1, 3, 5, 7, 9, 11, 13, 15, 17 이렇게 이런 수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누구 사람 이름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요? 정, 영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역시 정영영 씨를 하나 기억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정방향에 대한 즉 정상분이 되는 거고요. 얘는 영상분이 될 것이고 얘는 역상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상분이라는 애는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얘는 고조파는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여기래요. 얘는 뭐가 됩니까? 기본파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0이래요. 말 그대로 0이에요. 얘는 뭐가 없다? 회전자기가 없다. 회전자기가 없다는 거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방향, 속도 모두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기본파와 같은 방향으로 속도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하모니분의 즉 고조파분의 1배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값이 얼마? 고조파분의 1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역방향에 대한 문제니까 역상분 쭉 요 애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몇 번이 됩니까? 답은 5고조파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답 2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요것도 잘만 신경 쓰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평상시에는 많이 다뤄보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 전격 전압을 공급하면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 원인은 역기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E는 K, 파이 N값으로 쓸 수 있고요. 전동기에서의 역기 전력은 V 마이너스 IA R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전 속도 N이 0일 때, 즉 정지 시에는 얘가 0이 되니까 뭐가 돼요? 이 값은 0V가 됩니다. 그죠? 이 값이 0V가 된다는 얘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V-IR에서 넘어가시면 이 값은 V 값은 뭐하고 똑같다? 요 두 개 값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즉,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 값이 0V라는 얘기는 V는 뭐하고 똑같다? IA, RA 값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N이 증가하면, 자, 얘가 증가하면 얘는 증가합니다. 자, 공급되는 전압값은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코드 꽂으면 들어오는 값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따로 볼까요? E는 V-IARA에서 자, 이 값은 뭐 한다고요? 증가한대요.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소해야지 얘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즉 뭐가 됩니까? 역기 전력이 상승하면 뭐가 된다?
전체적인 전기자 전류값이 감소한다. 처음에는 많이 흐르다가 감소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이 답입니까? 역기 전력의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뭐에 관한 문제? 전압변동률 알고 있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전압변동률 개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압변동률은 뭐냐? 틀린 점 1번.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해서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좋다. 즉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럼 전압 변동률이 뭔가 써볼게요. 전압 변동률은 변압기에서 V2 N분의 V20 마이너스 V2N에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말로 한번 풀어 써볼까요? 이 차 측 단자 전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볼까요?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해서 2차 단자 전압에 요게 값이 작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좋다. 맞는 말이죠. 1번은. 그죠? 2번 보겠습니다. 전부하시와 무부하시의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를 표시한다. 즉 전부하시와 무부하, 전부하, 부하가 있는 경우와 무부하시의 단자 전압이 다른 정도. 그러니까 요만큼은 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죠?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인가 전압이 일정할 때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에 자, 얘가 일정한 거예요. 얘가 일정화가 되면 이거의 크기만큼 뭐 한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은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의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전압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얘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몇 번이 된다?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6번 갑니다. 자, 16번 뭐의 관계? yan상의 유도기 전력이 얼마예요? 6000V인 동기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수를 900에서 1800으로 바꿔주면 이때 유도기 전력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이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E는 KW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4.4 주파수 F. 자, 여기서는 주파수 F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발전기 병렬 원전은 아니잖아요. 동일한 발전기에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 값은 바뀌는 값이 아니죠. 그럼 얘는 일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자석 파이 값은 동일한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일정합니다. 권선계수 얘도 일정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E는 뭐에 비례한다? N에 비례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죠? 그러면 유기기 전력 값은 얼마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900rpm에서 지금 얼마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냥 1800rpm을 바꾼 거죠. 근데 900rpm일 때 얼마 나왔냐면 6000V의 전압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례하는 거니까 몇 배 증가했습니까? 얘는 2배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몇 배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2배가 증가해야지 맞는 거죠. 비례 관계 따진 거니까. 그러면 이때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12000V가 나와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16번 답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17번 갑니다. 자,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 사용되는 계전기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갈까요? 변압기에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계전기죠, 계전기. 즉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크게 전기식과 기계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식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고요. 기계식에는 부율주 계정기와 충격 압력 계정기 등이 있고요. 기타 등등으로 누가 있어요? 유온계 온도 측정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계가 있습니다. 기름이 압력 측정하는 얘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자, 뭐예요? 계정기 아닌 것은 고르으니까 얘는 과전압 계정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8번 갑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면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권선형 유도운동기의 2차 여자법 중에 2차 단자에 나오는 전력을 동력으로 바꿔서 직류운동기에 가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생각해 볼까요? 우선 (2차) 여자법이라는 게 뭐냐? 자, 기본적으로 회전자에는 S의 E2라는 슬립에 관련된 기전력 값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또는 반대의 방향으로 EC, 즉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해서 뭐를 바꿔주는 방식? 속도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좀 기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반대 방향으로 EC를 작용시키면 EC를 SE2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무조건 속도가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우선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떤 전압값을, 즉 얘보다 크건 작건 어떤 전압값을 걸어주더라도 반드시 속도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 중에 SE2 값과 EC 값을 같게 만들어주면 이때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SE2보다 뭐하게끔 크게 만들어주면 얘는 동기 속도 이상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2차 여자법은 동기 속도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 속도 이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로 동작할 수 있다? 유도 발전기로도 동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유도 발전기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력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 크레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셀비우스.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왔나요? 세르비우스라 표현되어 있죠. 그죠? 예.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어차피 예. 셀비우스나 세르비우스나 같은 말입니다. 자, 크레머 방식은 이 전력을 뭘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동력으로 바꿔주겠다는 거고 셀비우스 방식은 그냥 전력 자체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요걸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시는 방법은 동력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바꿔주는 거고 전력은 그냥 전기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력을 어디에 전달한다? 어디에? 이 문제처럼 무슨 전동기? 직류 전동기에 전달한다. 직류 전동기에 전달하면 크레머 방식. 즉 기계적에 관련된 내용, 즉 동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크레머 방식. 이 전력을 생산해서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저장하게끔 한다. 즉 전기적으로 에너지를 저장시킨다라는 방식이 나오면 뭐가 된다? 셀비우스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 다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동력이니까 2번 크레머 방식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뭐 물어본 문제예요? 동기조상기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자, 동기전동기 구조적인 특징은 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자, 무부하 상태의 동기전동기니까 동기전동기의 특징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볼까요? 고정자는 수차발전기와 같다. 고정자는 수차발전기와 같다. 맞는 말이죠. 2번 안전운전용 제동건설. 제동건설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요. 난조 방지하기 위해서. 3번 계좌 코인의 자극이 대단히 크다. 맞는 말이죠. 자, 근데 4번 볼까요?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동기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자,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 동력을 전달한다는 얘기는 부하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가 됐어요? 무부하죠? 즉 무부하는 기본적으로 동력을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동력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즉 힘이 없다는 얘기는 모터 자체가 힘을 쓸 만큼의 구조가 안 돼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인 회전자의 축에 대한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늘고 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즉 이런 애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짧고 굵은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성이다? 구조적인 특성.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무부하라는 애만 기억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누구예요? 75kW 이하 아주 소용량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딴 거 안 봐도 요거만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죠? 왜? 용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공작기계 용량이 무진장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볼게요. 단상, 직권, 정자 전동기 얘 이름이 뭐예요? 만능 전동기 또는 유니버셜 전동기라는 거죠. 자, 얘 특성이 어떤 애들이에요? 기동 토크 또는 토크가 크고 속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속 회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애들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특성이 더 있는 게 뭐예요? 얘는 1kW 이하의 소용량에서 토크 크고 속도가 빠른 애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애 중에 믹서기 당연히 가정용에서 속도 엄청 빠르죠? 소형 공구. 요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면 얘를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드릴. 그죠? 왜 치과 의료용,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치과 의료용 찌 소리 하는 거 있죠? 그죠? 이빨 갈 때 쓰는 거. 그런 애들 마찬가지로 토크 엄청 크고 속도 빠른 거죠. 아닌 거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공작 기계라는 얘기죠. 그죠? 자, 2021년 3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는 몇 가지, 즉 피우법을 계산하거나 그런 문제들만 좀 적용을 좀 잘해 보시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문제가 1회, 2회, 3회 거치면서 지금 약간 한두 문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이한 문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는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